사람이 가진 외모의 아름다움도 일정한 의미에서 삶의 이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행복을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관계나 일상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 분명하다. 아름다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추천서처럼 작용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편의와 유리한 상황들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정신적 자원의 충만함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싸워야 할 두 적은 고통과 지루함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하층 계층은 고통과 싸우고 상층 계층은 지루함과 싸운다. 즉, 결핍은 고통을 낳고 과잉은 지루함을 낳는다. 그런데 이 지루함이란 건 실은 매우 무서운 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이 텅 빈 상태, 즉 내면에 머무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결국은 그의 지능 수준과 관련이 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충만하게 만든다. 그에게는 책, 사색, 예술, 상상력 같은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세계로부터 의미를 끌어내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반대로 지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늘 외부로부터 자극을 찾아다녀야 한다. 소란, 오락, 사람, 뉴스, 사건, 사고. 이런 것 없이는 마음이 공허해지고 곧 지루함이라는 병에 걸린다. 이런 사람에게 고요함은 고통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형벌이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정신을 바쁘게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 안에는 늘 텅 빈 결핍감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삶을 진짜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건 외적인 자극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자립성, 즉 정신의 자급자족 능력이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풍요롭고 타인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사라져도 자기 안에서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삶의 질은 그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의식의 풍요로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지루함을 모르며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고 외부 조건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이고 생각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며 세상의 소란을 멀리하고 조용한 마음의 깊이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소유물과 재산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인 생존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이 고상하고 지성이 풍요로워도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진다. 돈과 재산은 삶의 목적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그 도구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를 잃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은 곧 자유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 부탁해야 하는 관계, 기회에 의존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적당한 재산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재산은 일정 수준까지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부를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며 무언가를 잃을까봐 끊임없이 불안해진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 중에도 마음이 결코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재산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가지려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이다. 검소하고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풍요롭다. 하지만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을 다 줘도 모자란다. 이건 마치 큰 그릇이지만 금이 가 있어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진짜 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건 단지 금욕주의적인 미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무엇이 허상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 또한 재산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언제 어떤 위기에 처할지 알 수 없다. 병, 사고, 전쟁, 실직, 재난. 이 모든 것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럴 때 재산은 방패가 되어준다. 완전한 보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재산은 삶의 질을 직접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우리를 돕는 수단이지 행복을 만들어주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여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조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재산, 절제된 욕망, 자기만의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요소, 즉, 내가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명예, 평판, 사회적 인정, 지위, 명성 같은 것들과 관련된다. 이 요소는 앞에 두 가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이 세 번째 요소, 즉 평판과 평가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왜일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꾸기보다 이미지 관리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진실한 삶보다는
좋아 보이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영심이다. 허영심이란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에 훨씬 더 신경 쓰는 심리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인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한 집착이 우리를 스스로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평판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을 벌이고 모욕에 분노하고 심지어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기도 한다. 그런데 냉정히 말하자면 이 평판이란 건 그저 타인의 일시적인 의견일 뿐이다. 그것은 바람처럼 바뀌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며 사실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 타인이 나를 높게 보든 낮게 보든 그건 결국 그들의 머릿속 이야기일 뿐이고 그 생각이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인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그게 진짜 자기의 일부라도 되는 듯 반응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찬사 한마디에 들뜨고 우쭐해진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이다. 세상이 나를 오해하거나 몰라본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비난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고 칭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철학자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는 진실, 지식, 내면의 일관성에만 충실하며 타인의 판단은 잠깐의 소음 정도로 여긴다. 그는 자신의 양심과 이성 앞에만 선다. 그의 삶은 남들이 칭찬할 만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삶이다. 세상이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든 나는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만큼 나를 오래 지켜보지 않았고 나만큼 나를 깊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생각 속의 나가 아니라 나의 의식 속의 나다. 요약하자면 평판은 필요하긴 하지만 삶의 본질은 아니다. 그건 거울 속 모습처럼 보일 뿐이고 실체는 아니다. 우리는 거울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사는 건 아니다. 삶은 거울이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덜 불행하고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이다.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수없이 꾸미고 애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은 거의 갖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와 얼마나 잘 지내는가에 달려 있다. 둘째,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갈등은 비교, 시기, 허영심, 욕망, 과잉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거기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덜 바라고, 덜 집착하고, 더 소박하게, 더 조용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다. 셋째,
우리는 시간, 관심, 에너지라는 유한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비생산적인 활동, 나를 닳게 하는 경쟁과 소비,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과 방향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삶을 운영하는 능력이다. 넷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 안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찾을 줄 알고 고요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줄 알며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내면에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결국 모든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덜 집착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낳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다. 삶의 지혜란 이런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덜 바라며 더 깊이 느끼는 것, 타인의 생각보다 자기 양심을 따르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것, 그리하여 남들이 뭐라 하든 무엇을 갖고 있든 없든 나는 오늘 하루를 고요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가 전하고자 한 핵심이다.